안녕하세요. 최진육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니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심경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유 없이 사는 현대인들 참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진육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육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렇죠. 이 건강을 위해서는 진짜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고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때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소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계피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처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죽엽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한방차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또 이것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네요. 네, 최진육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육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하거나 추운 날씨가 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협심증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가 나이가 많은 경우라면 협심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협심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가슴이 아프면은 왜 협심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흉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나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질환 중에 가장 큰 게 오늘 이제 말씀드릴 협심증,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심근경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슴 통증에서 60-70%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역류성 식도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앞쪽 식도, 명치 쪽에 이제 위장에서 산이 역류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흉부라든지 이제 늑간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근육통에 의해서 가슴 통증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폐 질환에 의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만성 기관지 염증에 의해서도 가슴 통증이 오고, 또 하나 이제 한방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경우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흉통이라고 해서 네.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내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흉통이 있다고 해서 딱 협심증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협심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협심증은 우리 이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근육 덩어리가 운동을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피를 쭉 보내주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 자체가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좁아지면 혈액이 조금밖에 못 가겠죠. 네. 그러면 이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허혈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슴에 이제 통증이 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심장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심장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가요? 예, 심장은 이제 우리 가슴의 이제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심장은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머리, 손다리의 혈관을 통해서 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안에는 이제 영양분과 산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심장도 좌측에 있는 심장, 우측에 있는 심장이 있는데 네. 좌측에 있는 심장은 우리 몸의 조직 쪽으로 또 세포 쪽으로 영양분과 피를 보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오른쪽은 우리 몸의 이제 조직에서 쓰고 남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줘 가지고 이제 폐로 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심장은 이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네. 펌프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협심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협심증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종류의 세 가지에 따라서 원인이 한방에서는 이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협심증이라고도 하고 만성 협심증이라고도 하고 이 협심증은 그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좁아지게 되면 네. 이 심장 근육에 피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안정형 협심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불안정한 협심증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좀 좁아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통증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혈액 딱지가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순간적으로 가슴에 통증이 오면서 심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급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인데요. 제가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피와 산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안에 기름기가 끼었다든지 지방이 끼어서 침착이 되면서 좁아지다 보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적게 가겠죠. 그러면서 허혈성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실질적으로 지방은 끼지 않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관상동맥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 관상동맥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축을 하게 되면 혈관, 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 피의 양이 적게 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허혈성 증상에 의해서 흉통 증상이라든지 협심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정형 협심증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변이형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관상 동맥이 동맥 경화가 되면서 오기 때문에요. 이 동맥 경화의 원인 고지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식이라든지 또 하나 과체중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한방에서 중요시하는 게 이 혈관 자체에서 혈관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 오염물질은 콩팥에서 소변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항상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연세가 높아질수록 소변이 뭔가 시원치가 않다, 소변이 탁하다, 또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 관상동맥 또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콩팥에서 혈관의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주지를 못하면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자주 생기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나는 음식도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안 먹고, 예, 그 다음에 저녁도 소식하고 운동도 적정히 해줬는데 흉통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예, 이 안정형 협심증 관상 동맥에 예, 동맥경화기가 조금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진찰을 하다가 보면 체중도 적정하고, 예, 그 다음에 운동도 하는데 항상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 또 대변을 보는데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나는 살면서 평생 설사를 해본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지를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혈관에 쌓이면서 침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 안정형 협심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이 지치고 힘들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예, 이 관상 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인데요. 이 경우에는 크게 육체적인 과로, 이제 정신적인 과로, 예, 마지막 세 번째 내 몸이 찰 때입니다. 네. 예, 몸이 찰 때는 언제든지 혈관이 수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변이형 협심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씨가 겨울에 좀 추워질 때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육체적인 과로, 육체적으로 힘들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협심증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으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피의 공급량에 비해서 심장 근육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이 관상동맥에서 피를 제대로 못 보내겠죠.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예, 정신적인 과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에 어떤 걸 투자를 했는데 내가 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주식이 내려서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았는데 내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손실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두 번째는 예,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예, 우리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성적이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원래 나오던 것보다 적게 나오면 우리가 충격을 또 받게 되잖아요. 네. 또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다. 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의 경우에 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에 충격이 오면서 이 관상동맥이 수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에서도 또다시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느냐, 또 하나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정형, 불안정형, 네. 또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종류가 각각 있고 네. 또 원인이 다르군요. 네. 협심증 이게 심장이 아프고 또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예, 증상은 일차적인 증상이 흉통입니다. 예, 그래서 흉통은 꼭 뭐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왼쪽에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네. 가슴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오른쪽까지 같이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어느 부분이라고 정하지는 못하는데 속이 쓰리고 그냥 뭔가 가슴 속이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하다. 예, 그 다음에 속이 타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뭔가 소화가 안 되고 뭔가 가슴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 턱까지 또는 왼쪽 어깨라든지 팔의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세가 60세가 넘어가시고 내가 전에는 뭐 가슴에 통증이 안 생겼는데 또 턱에 통증이나 왼쪽에 통증이 안 생겼는데 이런 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심장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때는 내가 무슨 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응급실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이잖아요. 네. 이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협심증은 지속 시간이 거의 5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30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네. 한 1, 2분 통증이 있다가 또 안정을 취하면 또 괜찮고 이렇게 좀 과로하거나 내 체력보다 많이 쓸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사라지고 내가 내 체력보다 좀 많이 쓴다든지 갑자기 온도의 변화가 추운 데 간다든지 이러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심장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1차적으로는 내 에너지보다 몸을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점은 자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가 있고 또 하나는 온도차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울 때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협심증, 흉통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무리한 활동은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면서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잘못된 식습관이나 가족력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력의 경우에서는 부모님 중에 또는 형제 중에 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심장 자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요. 유전적인 요인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이 지나서 폐경이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5세가 넘어가면 항상 이 심장 질환에 대한 협심증을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위장관으로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내가 한 공기를 먹었을 때는 기운이 나는데 갑자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노곤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심장이 위장으로 너무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이제 힘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장도 힘들고 심장도 힘들기 때문에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협심증이라고 진찰 받은 경우 또 협심증에 심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를 배부르지 않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거나 잘못된 식습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협심증 진단은 그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가슴에 통증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 협심증은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들일 때 일반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흉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 경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내 몸 자체가 온도 차에 의해서 좀 추운 곳에 갔더니 바로 흉통이 온다. 또 전에하고는 다르게 흉통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또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협심증 환자라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 아까 식습관을 주의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제 동맥경화가 있고 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육류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 네. 예, 채소, 야채를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서 제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는 고기 섭취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이 없고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고 내가 운동도 많이 한다. 예, 하는 일이 좀 힘을 쓰는 일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가 예, 되어야 되고 또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더라도 고지혈증이나 예,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 고기, 육류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협심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협심증 환자는 스스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 자신이 내가 협심증이 오려고 하면 뭔가 내 일보다 용량이 많게 되면 가슴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우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 쪽이라든지 여기에 뭔가 느낌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 이제 변이형 협심증은 갑자기 오지만 네. 온도가 찬 곳으로 가면 내 전에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요. 운동량이 좀 많다든지 일이 많다든지 또 체온이 갑자기 저체온의 경우에 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심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정형 협심증은 동맥경화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를 치료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지혈증과 당뇨죠. 네. 예, 그래서 이쪽 약은 복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 몸에서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적정하게 운동을 하는데도 동맥경화, 예, 관상동맥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는 바로 내 몸의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소변을 조금 봐도 대변을 2, 3일에 한 번 봐도 남아있는 느낌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건 자신만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병을 치료할 때 어르신들 노인치병이라고 해서 노인병을 치료할 때 아픈 곳을 문진하기도 하는데 소변이 단소하면 병이 심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변이 시원해야 콩팥에서 혈관에 찌꺼기를 제대로 배출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통해서 장의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할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입니다.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과로. 예,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과로는 적정하게 쉬면서 이제 보양시키고 보험시키는 치료를 하면 되고, 이제 정신적인 과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예, 내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돈이 이제 손실이 되는 경우, 잃어버리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잘 못한다. 시험을 원래대로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예, 네. 그러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는 이때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를 치료해 주면 되고, 예, 마지막으로 관상동맥이 이제 수축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협심증의 특징 하나가 예, 차가운 곳에 겨울에 새벽에 예, 무거운 것을 들 때 이때 이제 협심증도 오고 심근경색도 오고 심장질환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해서 내가 몸이 좀 찬 음체질이다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받게 되면 이 관상동맥 또 협심증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정형, 변이형, 불안정형 협심증 각각 이 종류에 따른 원인에 따라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협심증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협심증 치료 사례는 여성 56세 160cm 75kg이셨습니다. 8년 전 병원에서 이제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혀 밑에 넣는 심장약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고 흉통이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심하면 등까지 잡아당긴다고 했고 소화도 항상 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과 이제 자제분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했고요. 목에서는 항상 땀이 줄줄 흐른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맥을 봤을 때 오른쪽 맥이 성하고 침하고 힘이 있고 1분에 맥동수는 90맥으로 좀 빨랐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한 분노와 또 음식의 소화불량으로 인한 식적담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관상동맥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발생한 협심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마음의 분노와 또 음식의 정체로 발생한 적심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약을 2개월 투약 후 이제 흉통이 한 50% 감소했고 다시 2개월 투약한 후에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협심증의 한방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협심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오늘 그 안정형 협심증과 변이형 협심증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이제 허혈성 상태가 나타나면서 협심증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연자육과 창추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향부자를 차처럼 이용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10g씩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복용을 하셔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복용을 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형이거나 변이형이거나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방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기가 있으면서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연자육과 창출인데요. 연자육은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을 보를 해주면서 기분을 좋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창출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식적이나 찌꺼기, 어혈, 담음을 제거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이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한 오늘 가져온 한방차입니다. 네, 연자육과 창출이 들어간 안정형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한번 마셔볼까요? 오,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요. 네. 오.
색깔이 굉장히 진해서 엄청 네. 쓸 줄 알았는데 향부터 약간 계피향이 나고 예. 약간 매운 느낌도 있어요. 예, 이 창출이 약간 맵고 그다음에 연자육은 우리 연꽃, 예, 연밥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심장을 보를 해주고 약간 단맛이 나서 실질적으로 약간 매운맛 또 그냥 상큼한 맛 이렇게 환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집에서 드시라고 하는 경우에 먹기에 편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 변이형 협심증에는 이 연자육과 향부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약재인가요? 예, 똑같이 이제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 동맥에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은 이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과로에 의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이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그래서 이 연자육은 기분을 좋게 하고 심장을 따뜻하게 보하면서 근육의 운동량을 늘리고, 예, 그 다음에 향부자는 내 기분이 우울할 때 또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한방차이기 때문에 이 변이형 협심증이 있는 경우 또 요즘 삶이 이제 스트레스, 예, 마음적으로 좀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팍팍하다, 또 예전 같지 않게 자꾸 화가 난다,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연자육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예, 관상 동맥 자체가 약간 좁아진 안정형 협심증도 있는데 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아서 순간적으로 변이형 협심증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연자육과 예, 창출과 향부자를 이때는 이제 두 가지가 겸해져 있기 때문에요. 각각 10g씩 해서 30g 되기 때문에요. 물을 1500cc 넣고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달여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만들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정형과 변이형이 같이 나타날 네. 때는 이 세 가지 약재를 동시에 쓰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일까요? 예,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예,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부혈입니다. 예, 소부혈은 우리가 주먹을 줬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예, 10초씩 해서 5번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 내에 지방이 또 찌꺼기가 많이 생겨 있는 경우인데요. 이 혈자리에는 예, 삼음교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삼음교는 본인의 이제 5번째 손가락을 내측 복사뼈 위에 대고 예,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이 삼음교 혈자리는 한방에서 족태음 비간신의 혈자리가 같이 만나는 부분이라 좀 혈자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엄지손으로 누르다가 보면 약간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예,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제 소부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능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대능혈은 본인의 이제 손 횡문입니다. 네. 예, 손의 이제 내측의 이제 횡문에 양쪽에 힘줄이 있습니다. 인대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항상 혈자리를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벌렸다고 했을 때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소부혈과 대능혈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부혈이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멀리 있는 부분이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소부혈을 먼저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능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항상 남자는 좌측으로 이용하시고 여성분은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정형과 변이형 또 두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예. 이 세 가지 혈을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소부열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대능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음교 혈자리를 남좌 여우로 해서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협심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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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또 연세를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29살이고, 아, 네네. 키는 179고, 몸무게는 보통입니다. 남성분이신가요? 자녀분? 예, 남자예요. 아, 그렇군요.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 아들 상담하려 하는데, 예, 이제 비염이 어릴 때부터 있어갖고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한의원을. 예, 그때에 병원에서 체음인 체질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29살이 됐는데, 예, 얘가 어느 날부터 조그만 소리에도 잘 놀래더라고요. 예, 그래 얘가 군대 가서 운전수로 있으면서 사고를 한번 크게 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별 자기 책임도 없는데 애가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대해 와서 별 뭐 놀래고 이런 거 없기를 놔뒀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친구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 하고 여자친구하고 오래 사귀니까 좀 스트레스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 놀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요일 날 선생님 방송 들으니까 너무 유익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집에서 이제 가르쳐 준 걸 한번 대대 한번 먹여볼까 싶어서 예, 전화 드렸어요. 네. 지금 아드님이 예, 비염이 현재도 비염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비염이 있을 때 그 콧물이나 재채기 중에 특별히 좀 더 심한 증상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콧물은 별로 안 흘린 거고 재채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침은 안 합니까? 네, 기침은 안 합니다. 예. 현재 지금 키가 179cm인데 한의원에서 태음인 체질이라고는 받았는데 현재 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딱 보기 좋게 나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소심하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울 때도 좀 겁도 좀 있는 편이었나요? 네, 선생님, 겁도 많죠. 예. 제가 또 애를, 늦둥이를 낳아서 사실에 누나 둘이 있는데, 예. 늦둥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엄청 걔가 막 애지중지하게 막 항상 불안하죠. 어떻게 될까봐. 예, 예. 그러니까 내 영향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애한테, 그죠? 네. 지금 아드님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먹는데, 예. 잘 안 먹어. 꼭 먹어야 될 자리면 조금 먹지, 술은 잘 안 예. 먹어요. 술 이렇게 한 잔만 해도 얼굴 빨개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술 먹을 때 잘 안 봐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디 특별히 아파서 수술 받고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선생님, 어릴 때, 예. 중이염이 심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뭡니까? 목에 여기, 예. 펜도 수술했어요. 네. 아드님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좀 음식은요, 고기 억수로 좋아합니다. 고기. 어떤 거 좋아하신다고요? 고기. 아, 육류를 고기 좋아해요? 네네. 예. 고기도 좀 이렇게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합니까? 아니, 고기도 양념 있는 고기 싫어하고, 그냥 구우는 거 아, 예. 생고기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예. 예. 아, 지금 이제 그 비염은 그 기관지, 예, 그 다음 이제 코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폐 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소심하고 이렇게 아드님 네. 좀 꼼꼼한 편이세요? 예, 꼼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심하고 꼼꼼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 자체를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또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하고 폐 쪽을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항구자, 네. 네, 그 다음에 진피.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그 다음에 갈근. 네. 예, 거기까지 전부 다 5g씩 넣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 넣으시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200cc 넣으세요. 선생님, 혹시 그건 아니었습니까? 대추. 아, 대추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예, 지금 아드님이 좀 달달한 거보다는 지금 생고기 좋아한다고 해서 순환을 네네.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밥 먹기 전에 그걸 한 잔 먹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결혼이 언제 예정일이 잡혀 있습니까? 결혼을 9월 달에 하는데, 선생님. 예, 얘가 한 8년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지보다 직장도 좋고 이래 하니까, 예. 좀 여자친구한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예, 아, 그러면 지금 9월에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약을 한 3개월 복용하고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아, 예. 네, 그렇게 아유.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준용의 한방 상담은 본인 상담뿐 아니라 타인의 상담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연세 또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키 136, 네, 몸무게 36kg,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외소합니다. 아,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77세입니다. 그렇군요. 45년생.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요, 예. 몸이 숨쉬기가 힘들고 말하기가 힘들고 예. 그리고 많이 어지럽고 예.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박사님의 도움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더라면 먼 나라로 갔을 텐데. 근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 너무 아픈 데가 많고. 예, 아픈데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눈도 많이 아프고 예. 이제 연령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네. 지금 현재 네. 이제 눈도 아프고 몸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어지러워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님 그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당뇨약 4가지, 예. 혈압약은 없고요. 예. 영양제 가족이 사줘서 예. 영양제를 한 20년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네. 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술 받은 적은 없고 예. 허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25년 전에 예. 8월 20날 25년 전 8월 20날 허리를 완전히 여성 성도 잃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수술은 안 받고 입원하고 진료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잘 나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고질병이지 잘못하면 되지 잘못하면은 치료가 안 된다 나중에도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잘 잡수고 의사 박사님 말씀에 잘 주무시고 그러고서는 지내면은 좋을 것이라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병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 연세가 77세로 이제 높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당뇨약 복용하시고 이제 몸이 여기저기 네. 다 아프시고 또 하나는 이제 어지럼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일어나기가 높아지 힘들습니다. 네네.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기혈이 약해지니까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네, 당귀. 잠깐만요. 예, 어머님 제가 일단 지금 여기 방송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는 연세가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있고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박사님 검진상 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은 듣기만 할까요? 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검진했을 때 당뇨 약만 복용하고 또 하나 뭐 특별히 이제 빈혈이라는 상담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원기 자체가 떨어지면서 몸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때는 이제 황기와 당귀와 계피를 5g씩 해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 이 차 요법을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번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좀 출출할 때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또 연세를 말씀해 주세요. 예, 41년생이고요. 네, 41년생 또 뭔 말하라고요?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50이요.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그냥 몸 살 안 쪘어요. 살 없어요. 아, 평범한 그런 몸매. 네, 최준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좀 위가 안 좋고요. 예. 저 오목 가슴 그런 데가 좀 안 좋고 그런 데가 좀 안 좋고 예. 다리가 안 좋아요. 팔다리가. 예, 팔 팔다리 어깨 그런 데. 예. 지금 현재 양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처방 받아서 복용하는 거 없고 위장약만 예. 그것이 사다 먹는 거예요. 위장약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아, 역류성 식도염이요? 예, 역류성
그러고 빨아서 먹는 거 있어요. 그거 먹어요. 예.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요. 그 위하고 명치가 불편하신데 이 증상 때문에 내과에서 진찰 받으셨습니까? 진찰은 안 받았어요. 제가 병원 약이 예. 안 맞아요. 갖다 먹으면 맞지를 않았어요. 내가 병원을 안 가고 약으로 그냥 사 먹거나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그 위하고 명치 부분이 불편하신데 그 음식은 식사는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밥은 잘 먹어요. 밥은 잘 먹는데요. 예. 또 이 머리가 왼쪽이 예. 뒷속이 어떤 때는 좀 아파요. 아, 좌측 머리가요? 예. 예, 위에가. 예, 그다음에 식사는 잘 하시는데 예, 그다음에 잘 하시고 나면 조금 있다가 그 명치 부분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그 명치가 머리예요? 아. 어깨인가요? 아니요, 명치가 어머님 여기 그 배 부분이요. 아, 배기 오목가슴이. 예, 예, 오목가슴이요. 오목가슴이 안 좋고 배도 좀씩 아프고 예. 또 변비도 있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음식은 이렇게 잘 드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음식을 드시고 나면 좀 잘 먹은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목가슴이 아프세요, 바로? 오목가슴이 그냥 평소 때도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좀 덜하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신물도 올라오는 느낌 있으세요? 신물은 안 올라오는데요. 예, 변비가 있다고 했는데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변비는 뭐 어떤 때는 며칠에 한 번도 보다 어떤 때는 그날 그 다음 날도 보다가 그날 보고 예. 어떤 때는 2, 3일 있다도 보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했잖아요. 예, 어깨요. 어깨. 예. 어깨가 손은 올릴 수 있으세요? 예, 올리기는 올라져요. 예. 그런데 그냥 아프세요? 뭐 저리는 느낌도 있으세요? 옛날에는 막 저렸는데 여기 다리 같은 데가 지금은 저리는 현상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예. 이제 조금씩 아프고 예.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쪽으로 하려면 아파요. 먼저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예. 예. 그 어머님 그 손다리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병원 약이 맞아서 안 가요 요새는. 아, 그래요? 아,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다리 쪽은 저린 증상이 전에 있었으면 허리에서 네. 이제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그 예, 다음에 허리도 아파요. 예, 허리도 아파요. 예, 그거 이제 허리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어깨 쪽은 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지금 41년생이니까 높으시니까 일단은 그 음식은 잘 드시는데 위장관에서 연동운동에 의해서 소화흡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흡수가 잘 안 되니까 손다리로 영양이 잘 못 가면서 위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백출,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그 다음에 개지, 돼지, 예, 그 다음에 우슬, 우술. 예, 거기까지 5g씩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예.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한 1200cc 넣으세요. 예. 예, 1200cc.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예.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고마워요. 네,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앞집 아줌마가 조금 한 50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리가 막 물이 차고 예. 아프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갖고 전화하라고 가르쳐 주어볼까요? 나중에?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어머님 물이 차 있으면 그 아니 경우는 저 말고요. 앞집 아줌마. 예, 그러니까 그 앞집 아주머니가 다리에 물이 차 있으면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검진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어머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최진욱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협심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협심증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네. 안정형 협심증, 그러니까 내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지방이 좀 끼면서 협심증이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 관상동맥이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관상동맥에 지방이 기름이 낀 게 아니고 정상적인데 순간적으로 관상동맥이 수축되어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금기해야 되는 게 흡연과 분노입니다. 네. 예,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또 하나 분노를, 화를 잘 분출하는 경우에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예, 그래서 변이형 협심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금연과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 확장을 돕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흡연과 분노를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욱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